치매를 막으려면 청소와 회복 둘 다 필요합니다. 오늘은 일부 뇌 쓰레기를 씻어내는 5가지 음식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제가 의사로서 정말 가슴 아픈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얼마 전 외래 진료실에서 만난 김희동 할머니 75세이셨습니다. 할머니는 손주가 3명인데 그날 진료실에서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손주 이름이 자꾸 헷갈려요. 큰 손주 이름이 뭐였더라? 할머니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본인도 아시는 겁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거요. 이게 남의 길 같으세요? 절대 아닙니다. 60세가 넘으면 우리 뇌는 매년 약 0.5%에서 2%씩 쪼그라듭니다. 특히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가 가장 빨리 줄어듭니다. 해마는 우리 뇌 안쪽 깊은 곳에 있는 조그만 기관인데 이게 망가지면 새로운 기억을 만들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 일은 기억 못하면서 50년 전 일은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손주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 그 증상,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그건 뇌세포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물질, 의학 용어로 아세틸콜린이라는 화학물질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쉽게 말하면 뇌 안에 있는 전화선이 끊어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뇌에 쓰레기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의학 용어로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부르는 이 쓰레기는 마치 집안에 먼지가 쌓이듯이 우리 뇌 신경세포 주변에 조금씩 달라붙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이 쓰레기가 뇌세포를 질식시킵니다. 그리고 결국 뇌세포는 죽어버립니다. 김희동 할머니처럼 손주 이름을 잊어버리는 것,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집 주소를 잊어버립니다. 그 다음엔 자식 얼굴을 못 알아봅니다. 마지막엔 내가 누군지도 모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치매의 무서운 진행 과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희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뇌 쓰레기는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 음식, 이것들은 전 세계 치매 환자 8,500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것들입니다. 단, 먹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5위부터 차근차근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음식마다 여러분이 지금껏 잘못 알고 계셨던 치명적인 섭취법도 함께 교정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집중 이 2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이 끝까지 집중해서 보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정보가 전달되는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공개할 5가지 음식은 여러분의 뇌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말이죠. 5위는 사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과 드실 때 껍질 벗겨서 드시나요? 그럼 당장 그 습관부터 버리십시오. 사과 껍질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과육보다 무려 5배나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퀘르세틴이 바로 뇌의 쓰레기를 청소하는 청소부입니다. 우리 뇌에는 활성산소라는 녹 같은 물질이 계속 생깁니다. 이 활성산소가 뇌세포를 공격하면 세포막이 찢어지고 결국 세포가 죽습니다. 그런데 퀘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라서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버립니다. 마치 소방관이 불을 끄듯이 말이죠. 그래서 사과 껍질을 먹으면 뇌의 신경세포가 보호받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과를 주스로 만들어 드십니다. 이건 최악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가 다 파괴되고 당분만 농축되어서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대량으로 분비되는데 이게 반복되면 뇌혈관이 망가집니다. 그러니 사과는 반드시 껍질째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식초물에 3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으면 농약 걱정도 없습니다. 4위는 김입니다. 특히 기름 안 빠르고 소금 안 친 맹김을 드셔야 합니다. 김에는 비타민 B12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B12가 왜 중요하냐고요? 이게 부족하면 우리 혈액 속에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독성 물질이 쌓입니다. 이 호모시스테인은 뇌세포를 직접적으로 파괴하고 뇌부피를 줄이는 주범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70세 이상 노인 168명을 대상으로 2년간 연구했습니다. 비타민 B12를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뇌 위축 속도가 무려 30% 느렸습니다. 특히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의 위축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아십니까? 뇌 위축을 30% 늦춘다는 건 치매 발병 시기를 5년에서 10년 늦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치매 진단을 받고 병원을 찾아온 환자 중 일부는 진짜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비타민 B12가 부족해서 생긴 가짜 치매였던 겁니다. 의학 용어로 가성치매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비타민 B12만 보충해도 몇 달 안에 기억력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김을 안 드시면 이 귀중한 비타민을 놓치는 겁니다. 특히 채식주의자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비타민 B12는 주로 동물성 식품에 많은데 김은 식물성 식품 중 거의 유일하게 B12가 풍부하거든요. 그런데 김 드실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가 있습니다. 커피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커피 속 탄닌 성분이 비타민 B12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그러니 김 드시고 최소 30분은 지나서 커피를 드십시오. 그리고 기름김은 피하세요. 기름에 튀기는 과정에서 비타민이 다 파괴됩니다. 3위는 계란입니다. 특히 노른자를 흐르게 해서 드셔야 합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콜린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로 바뀝니다. 아까 파트 1에서 말씀드렸죠? 아세틸콜린은 뇌세포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전령입니다. 이게 부족하면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60세 이상 성인 1,400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계란을 하루 1개 이상 꾸준히 먹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40% 느렸습니다. 왜일까요? 콜린이 충분히 공급되니까 뇌세포 간 통신이 원활했던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완숙으로 드십니다. 이건 아깝습니다. 노른자를 완전히 익히면 콜린의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날것으로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것도 위험합니다. 살모넬라균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반숙입니다. 흰자는 완전히 익히고 노른자는 살짝 흐르는 상태. 이게 콜린 흡수도 최대화하면서 식중독 위험도 피하는 가장 똑똑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부모님께 카톡으로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한 분의 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강력한 2가지를 공개합니다. 이 2가지만 제대로 드셔도 뇌쓰레기 청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하지만 조리법을 틀리면 효과가 제로가 됩니다. 집중하십시오. 2위는 카레입니다. 그런데 카레 드실 때 검은 후추를 뿌리십니까? 안 뿌리신다면 지금까지 카레의 효능을 단 1%도 못 보신 겁니다. 카레의 노란색을 만드는 커큐민이라는 성분. 이게 뇌쓰레기 청소의 핵심입니다. 커큐민은 뇌에 쌓인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그러니까 뇌쓰레기를 직접 분해합니다. 동시에 뇌의 염증도 가라앉힙니다. 인도 사람들의 치매 발병률이 미국인보다 4배나 낮은 이유가 바로 이 카레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커큐민은 흡수율이 형편없습니다. 우리가 카레를 먹어도 대부분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검은 후추입니다. 후추 속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우리 간의 대사 속도를 조절해서 커큐민이 몸 밖으로 나가기 전에 혈액으로 흡수되도록 만듭니다.
그 흡수율 증가 폭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2000%입니다. 200%가 아닙니다. 2000%입니다. 그래서 카레를 끓일 때 마지막 단계에서 불을 끄고 나서 검은 후추를 톡톡 뿌리십시오. 열을 가하면 피페린이 날아가니까 조리가 끝난 후에 뿌려야 합니다. 식탁에서 드실 때 후추통으로 한 번 더 뿌리셔도 좋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뇌를 살립니다. 그리고 이 제 1위를 공개하겠습니다. 1위는 생들기름입니다. 여러분 들기름 볶음에 쓰시나요? 그럼 그건 그냥 일반 식용유와 다를 바 없습니다. 들기름은 반드시 생으로 가열하지 않고 드셔야 합니다. 들기름에는 ALA,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ALA는 우리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핵심 재료입니다. 뇌세포막이 튼튼해야 세포 안팎으로 영양분과 노폐물이 제대로 오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세포막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마치 고무 호스가 오래되면 갈라지듯이요. ALA는 이 딱딱한 세포막을 다시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ALA가 혈로의 장벽을 통과한다는 점입니다. 혈로의 장벽은 뇌를 보호하기 위해 뇌혈관에 설치된 일종의 검문소입니다. 대부분의 물질은 이 검문소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ALA는 통과합니다. 그래서 뇌 안쪽 깊숙이 들어가서 신경보호 인자를 활성화시킵니다. UCLA 의대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 180명을 3년간 관찰했습니다. 오메가3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뇌 해마 부피가 거의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반면 섭취하지 않은 그룹은 해마가 평균 2.7% 줄어들었습니다. 3년간 2.7%면 10년이면 거의 10%입니다. 해마가 10% 작아지면 치매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들기름 절대 가열하지 마십시오. 열을 가하면 ALA가 산화되어서 오히려 독성 물질로 변합니다. 발암물질도 생깁니다. 그러니 생으로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아침 공복에 한 스푼 그냥 드시거나 샐러드에 뿌려 드십시오. 왜 아침 공복이냐고요? 다른 음식과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 ALA가 다른 지방산과 경쟁 없이 혈액으로 쭉쭉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냉장 보관은 필수입니다. 상온에 두면 산패됩니다. 산패된 기름은 뇌를 살리는 게 아니라 뇌를 공격합니다. 여기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들기름이 상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병을 열었을 때 코를 찌르는 듯한 쿰쿰한 냄새가 나거나 색깔이 탁하게 변했다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신선한 들기름은 고소한 냄새가 나고 맑은 황금색을 띱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말씀드린 카레의 커큐민과 들기름의 ALA를 함께 섭취하면 뇌의 염증 억제 효과가 배가 됩니다. 카레를 먹을 때 샐러드에 들기름 드레싱을 곁들이면 일석이조입니다. 이렇게 음식끼리 조합하는 지혜도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들기름 드시고 30분 정도 지나서 아침 식사하십시오. 그 시간 동안 ALA가 충분히 흡수됩니다. 이렇게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뇌 건강을 좌우합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유익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래야 다음에 공개될 두 편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한 편과 두 편을 합쳐야 비로소 치매 방어 완전체가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 하루 섭취 시간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아침 6시 30분 일어나자마자 냉장고에서 생들기름을 꺼내십시오. 밥숟가락으로 한 스푼 그냥 입에 넣고 꿀꺽 삼키십시오. 처음엔 비릿할 수 있는데 3일만 지나면 적응됩니다. 이게 여러분 뇌에 도착하는 첫 번째 영양분입니다. 그리고 30분 뒤인 7시 아침 식사를 하십시오. 이때 계란 반숙 1개를 꼭 드세요. 물 끓이고 계란 넣고 6분 30초만 삶으면 완벽한 반숙이 나옵니다. 흰자는 완전히 익고 노른자는 살짝 흐르는 상태. 이게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맹김 2장 살짝 구워서 함께 드십시오.
단 커피는 30분 뒤에 드세요. 7시 30분쯤요. 점심은 12시 30분 카레를 활용하십시오. 매일 카레를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만 카레 요리를 드시면 충분합니다. 카레 덮밥이든 카레찌개든 형태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드시기 직전에 검은 후추를 톡톡 뿌리는 겁니다. 후추통으로 5번만 흔들어 주세요. 이게 커큐민 흡수율을 2000% 올립니다. 오후 3시 간식 시간입니다. 사과 1개를 준비하십시오. 식초물에 3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으십시오. 그리고 껍질째 베어 무십시오. 천천히 씹어 드세요. 급하게 먹으면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15분에 걸쳐서 한 입 한 입 음미하면서 드시면 혈당도 안정적으로 오르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저녁 6시 저녁 식사 때는 오늘 소개한 5가지 중 빠진 음식을 체크하십시오. 아침에 김을 못 드셨으면 저녁에 김새장 드시고 계란을 못 드셨으면 저녁 반찬으로 계란찜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루 동안 5가지를 골고루 드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 3가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5가지를 꼭 다 먹어야 하나요? 네, 가능하면 다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음식이 뇌를 청소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과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김은 호모시스테인을 낮추고, 계란은 신경전달 물질을 공급하고, 카레는 아밀로이드를 분해하고, 들기름은 세포막을 강화합니다. 5가지가 협력해야 뇌 청소가 완벽해집니다. 하지만 경제적 여건이나 개인 사정상 어렵다면 최소한 들기름과 계란만이라도 매일 드십시오. 이 2가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두 번째 질문. 약 먹는 사람도 괜찮나요? 대부분 괜찮습니다. 하지만 혈액 한근고제, 쉽게 말해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오메가3이 풍부한 들기름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서 와파린 같은 약과 함께 먹으면 출혈 위험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근고제 드시는 분은 담당 의사와 상의 후에 들기름 양을 조절하십시오. 나머지 4가지는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세 번째 질문. 효과는 언제부터 나타나나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당장 내일부터 기억력이 좋아지진 않습니다. 뇌쓰레기는 20년에 걸쳐 쌓인 겁니다. 그걸 씻어내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3개월 후부터 집중력이 조금씩 좋아지고 6개월 후부터는 깜빡하는 횟수가 줄어드는 걸 느끼실 겁니다. 1년 후에는 확실히 다릅니다. 네 번째 질문. 한 달에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생각보다 부담 없습니다. 생들기름 한 병에 1만원 정도, 한 달이면 2병기니 2만원, 계란 30개에 7,000원, 김 한 달치 5,000원, 사과 한 달치 1만원, 카레가루 5,000원 다 합쳐도 월 4만원에서 5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요즘 건강보조식품 하나에 10만원, 20만원씩 하는 걸 생각하면 훨씬 경제적입니다. 게다가 이건 약이 아니라 음식이니까 부작용 걱정도 없고 식사 대용으로도 되니까 실제로는 더 저렴한 셈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당장 오늘부터 실천하실 예정이시라면 댓글에 실천이 2글자만 남겨주세요. 아니면 시작 희망 숫자 1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께도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댓글창에서 서로 응원의 말도 나눠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뇌를 지켜갑시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뇌에 쌓이는 쓰레기 아밀로이드 베타를 씻어내는 5가지 음식. 5위 사과는 껍질째, 4위 김은 맹김으로, 3위 계란은 반숙으로, 2위 카레는 검은 후추와 함께, 1위 생들기름은 아침 공복에 한 스푼.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껏 뇌청소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집을 청소한다고 해서 무너진 기둥이 저절로 복구됩니까? 안 됩니다. 청소는 청소일 뿐입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공개될 2편에서는 뇌세포를 재건하는 나머지 5가지 음식을 알려드립니다. 블루베리는 어떻게 먹어야 안토시아닌 흡수율이 3배 올라가는지, 등푸른 생선은 왜 튀기면 독이 되는지, 브로콜리는 몇 분 쪄야 설포라판이 살아남는지, 호박씨가 왜 가성비 최고의 뇌영양제인지, 녹차는 하루 몇 잔을 마셔야 하는지, 이 모든 걸 의학적 근거와 함께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2편 마지막에는 오늘 한 편의 5가지와 2편의 5가지를 합친 10가지 음식의 완벽한 하루 섭취 시간표를 드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엇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해드립니다. 한 편과 2편을 합쳐야 비로소 치매방어 10개명이 완성됩니다. 김이동 할머니 기억하시죠? 손주 이름을 잊어버려서 눈물 흘리던 그 할머니. 오늘 알려드린 5가지를 3개월째 실천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외래로 오셨는데 제 이름을 또렷하게 부르시더군요. 선생님, 저 요즘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요. 손주 이름도 이제 안 헷갈려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80세든 90세든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뇌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끝까지 싸웁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뇌를 살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공개될 2편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한 편과 2편이 합쳐져야 완전체가 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